오늘 비견 겁재를 궁성 배웠죠? 우리 궁성의 위치별로 그러면 어디에 비견 겁재가 있으면 어떻게 볼까?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다시 볼 거예요. 10성 중에, 그러니까 한 번에 10성 10개를 다 몰아서 해버리면 머리가 쥐나.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비견 겁재야. 비견 겁재가 그럼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얘가 해석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풀이 방법이 다르고 다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궁성에 대입할 거야. 위치별로. 자, 그러면 비견 겁재가 이렇게 궁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주 기둥이 있죠. 그럼 위치 천간, 지지. 천간은 기운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잖아. 기운. 실제 지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인간들이 겪는 지지와 지장간에서 인간들이 겪는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천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그 다음에 드러나면 그게 현상이 일어나는 일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천간과 지지가. 그러면 이 비견부터 봅시다. 비견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나와 같은이지만, 나 한 명도 되지만, 다른 사람도 되잖아. 나와 같은, 형제, 자매, 동료, 뭐 다 된다 그랬죠. 나중에 겁재도 보면 또 다 돼, 어차피. 그러니까 비견 겁재를 왜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비견 하나만 먼저 놓고 볼 거예요. 그럼 이 비견이라는 이 글자가 이제 오행 말고 육신으로 보는 거잖아. 10성과 육신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명리 공부하다 보면 그게 어렵죠. 오행으로 대입했더니 금생수고 수생목이고 뭔데 10성으로 대입했더니 막 흉신 나오고 상관 나오고 하면 또 대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비견이 여기에. 자, 그러면 간목일간이. 그치? 간목일간이 비견이면 뭐예요? 천간으로. 갑이잖아. 그 간목이 여기 연간에 있을 때. 이 같은 글자가 연간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떻게 볼까? 자, 그러면 이 비견이 같은 글자가 연간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비견이라는 자체의 글자 자체는 경쟁자의 코드가 있다 그랬어요. 경쟁자의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경쟁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 기둥 자체는 무슨 궁이에요? 궁. 연주. 그치? 무슨 궁이야? 조상궁. 나라궁. 조상. 나라. 조상궁. 나라궁. 또 만약에 지구라는 지구 자체의 크기로 보면 세계도 되겠지. 세계. 다른 나라. 우리나라. 나라로 보면 우리 나라고 우리 구고 동네고 막 이럴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뭐 여기 역삼동 이렇게 되겠지. 그 나라 세계 다른 나라 세계도 되잖아. 그지? 그 궁에 비견이 이렇게 딱 올라 있는 거예요. 조상궁, 사회궁, 나라궁 안에 비견이 올라가 있어. 그럼 내 경쟁자가 어디야? 나랑 떨어진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죠? 비견이. 그럼 경쟁자로 치면은 어때? 자, 생각해봐요. 경쟁자로 치면은 세계 나라에서 경쟁자가 있는 거고 크게 보면은 세계에 경쟁자가 있는 거잖아. 세계로. 그럼 뭐예요? 이 일간 자체가 연간에 비견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도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지지로 가야 뿌리 있고 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연간에 비견이 있으니까 뭐예요? 아, 세계적 경쟁자? 그러면 봐봐. 이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김연아 같은 선수는 세계의 1등이잖아. 그러면 뭔가 세계적으로 다 나랑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경쟁자가 나라에서 놀고 세계에서 놀아. 그러면 내 경쟁자가 세계에 있으면 나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
나중에 이제 뿌리가 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지만 그냥 연간의 기둥에 연간으로 청간으로 비견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경쟁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보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지. 나도 유명해져야 되겠지. 실제로 내가 그 BTS 알아요? 그룹? 내가 옛날에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 BTS라는 그룹에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1도 없다가 그냥 그런 그룹이 있구나. 왜냐면 아이돌에 관심 가질 나의 그 일상, 나라는 사람 자체 너무 바쁘니까 그럴 틈이 없는 거야. 그냥 저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였는데 미국 도시 하나에 어디야? LA였나? 하여튼 BTS 그 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네 우리나라 애들인데? 이래서 찍 들어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길이 그 BTS 그게.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얘네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BTS라는 그룹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팬이 된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거기에 팬클럽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뒤에서 막 방송 나올 때마다 보고 막 나는 연예인 아이돌한테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래 본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가서 만난 그 현상이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유명세가 노래도 너무 좋고 어떻게 이만큼 유명해졌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사주 또 다 열어봤지. 네이버에 나오는 사주를. 그랬더니 정말 유명한 그 친구들이 다 이 연간 절반 이상이 비겁을 연간에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렇게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저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관이나 살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랑 다른 거죠. 얼굴을 들이미는 거니까, 내가 얼굴을 내세우는 거니까 경쟁을 한다. 그럼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얘가 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더 1등이고 내가 2등인지 얘가 2등이고 내가 1등인지 알 수 없잖아. 김연아 같은 친구는 비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등이잖아. 어쨌든 전 세계 1등. 얘가 1등, 김연아가 1등인 거였어. 자, 우리나라를 빛난 이 인물들을 보면 참 아주 대단해요. BTS도 나는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나라를 국위선양했다고 생각하거든. 그 정도 길거리에서 신문물이었어. 신문물. 대한민국 사람을 저만큼 좋아하는구나 유럽인들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 경쟁자는 갖고 있어야 좀 크겠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상궁이며 나라궁도 되니까 조상궁이니까. 조상궁인 거는 또 뭐예요? 내 아버지 위에 때가 좀 해당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럼 위에 때에 비겁에 관련된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건 나중에 이제 겁제 얘기할 때 한번 또 해보고. 그러면 여기 연간에 있는 비겁은 약간 그런 식의 의미도 되지만 얘가 이제 월간으로 다시 간목이 가서 비견이 월간으로 청간이에요. 지금 청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궁, 그 다음에 부모궁이잖아. 사회 부모궁이죠. 사회 부모궁의 비견을 갖고 있어. 뭐 친구, 동료, 사회 동료, 그죠? 그 다음에 부모도 되지만 비견 자체가 또 부모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궁에 있잖아. 부모궁에 있으니까 이 자체도 부모도 될 수 있고 사회 동료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직장 안에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겠지. 동료인데 경쟁자야. 그죠? 동료인데 경쟁자. 그래서 이 월간에 있는 비견은 그렇게 보면 돼요. 좀 더, 얘보다 좀 더 가깝잖아. 나하고. 일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더 가깝죠. 그래서 가까운 동료, 형제, 경쟁자, 같이. 그러면 친구, 반. 학교 다니면 반에 친구인데 어때요? 등수 경쟁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등수를 경쟁하는 사이. 동료인데 경쟁자예요. 시간에 있으면 시간에 비견이 있어. 그죠?
시간에 비견이 있으면 보통 비견이라는 거는 어깨를 동등히 나란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견줄비, 어깨, 견줄비 이래서 비라는 글자를 쓰는데 같이 나란히 간다. 경쟁은 하지만 나란히 간다. 비견이라는 거는 그게 있어. 나눈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등수를 나누는 거였잖아. 어쨌든 얘가 1등, 내가 2등. 그런 식으로 동등하게 뭔가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재산을 나눠야 돼. 그러면 5대5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견 같은 경우는 같이 동등한. 근데 시간에 비견이 있으면, 시간에 비견이 있으면 일간이 생각할 때는 얘 일간 뒤에 있잖아. 이 앞에 있으면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데 일간 뒤에 있으니까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다가 이 기둥은 무슨 기둥이에요? 자식궁이잖아. 그 다음에 내 사생활, 내 뒤에 내 개인사의 사생활에 있는 기둥이니까 어때요? 비견이긴 하나 이 일간 입장에서는 경쟁자라고 자식궁이고 하니까 어때요?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비견을 보고 있으면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비견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근데 이 십성으로 보면 비견이야. 비견이니까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일간을. 여기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라. 기둥은 자식 기둥이니까. 그냥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보겠지만, 이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자이기보다는 같이, 사이, 그냥 오히려 친구 같은 사이,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챙겨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볼 거야. 반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천간에 비견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씩 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간목을 봤잖아요. 간목이, 다시 보면, 지지로 비견이 오면 무슨 글자가 올 수 있어요? 간목이. 임목이지, 임목. 지지 비견. 이 지지의 비견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뿌리, 근, 힘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잖아. 사주에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잖아. 그러니까 지지에는 뿌리로 보는 거다. 뿌리. 지지의 비견은. 간목을 대입하는 거예요. 지지의 비견은 뿌리가 되고, 근이 되고, 그죠? 내 힘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 힘이 돼요. 뭔가 나를 뒷받침해주는 힘인 거지. 그래서 나중에 신강, 신약 배울 때 비견, 나중에 뭐 인성 같은 게 있냐, 비견이 있냐로 우리가 신강, 신약 봐요.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견이라는 거는 뿌리, 힘, 근, 힘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의 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간 자체의 힘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강한 정신력도 되겠지. 이 일간이 지지에 이런 글자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왜 이 정신력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잘 버티느냐 막 이런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극복한 얘가 이제 이 임목이라는 비견의 글자가 다시 연지에 있는지 월지에 있는지 일지에 있는지 시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 비견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로 이제 보는 거예요. 천간을 보는 거랑은 다르다 그랬어요. 천간은 그런 기운적인 거였고, 내가 생각하는 경쟁자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지로 오면 이런 힘이라 그랬어. 그 지지의 뿌리는 하나 갖고 있어 주는 게 좀 좋긴 하겠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임목이 연지에 뿌리가 있어. 만약에 연지. 그럼 아까처럼 조상궁, 나라궁, 세상궁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연지에 뿌리가 있다는 거는
일종의 얘기하면 내 힘이 부모궁이니까 아버지, 부모, 아버지, 엄마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지. 내 힘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안에서 어떤 일에 의해서 재산이 물려줄 일이 있을 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한테 안 가고 다이렉트로 나한테 재산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야. 조상궁이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안 주고 나한테 주는 거지. 이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인중, 병화, 간목 다 들어있죠. 무병갑 이래서 지장간에 또 들어있잖아. 간목이 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내 뿌리는 조상궁에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 좀 잘 드리러 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조언도 구하고 좀 해보세요 해도 되는 거야. 뿌리니까, 힘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왜 애들 보면은 엄마 아빠 너무 바빠서 할아버지한테 띄워놓고 엄마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길러지는 애들도 있잖아. 그지? 부모 밑에 안 길러지고 그 다음에 뭐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또 자란 애들도 있고 보면은 힘이 어때요? 자기를 받쳐주고 양육해주고 하는 힘이 조상궁에 있는 거잖아. 아버지 윗대 나한테는 조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일간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라에서 뭔가 도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나라에 관련된 도움이 있을 수 있겠지. 나라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뭔가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나라에 도움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뿌리가 조상궁이나 나라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위치의 글자의 색깔이 달라지잖아. 작용력이. 그래서 요거는 임목 연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월지에 있을 때. 비견. 제일 중요하죠? 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월지에 있어야 된다 그러지. 어디라도 있으면 돼. 뭐 연월일시라도 어디라도 뿌리는 있으면 되는데 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월지의 비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격국 들어갈 때 건록이란 말 들어봤죠? 건록격 얘기할 때 이 월지 비견을 얘기하는 거야. 건록격. 그래서 월지의 비견은 나한테 힘이 굉장히 크고 신강 얘기할 때 신강하다 얘기하는 게 월지에 갖고 있는 비견이에요. 월지. 그러면 무슨 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궁, 사회궁이야. 그럼 내 힘이 부모한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사주, 다른 기둥 안 보고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주가 중요하다. 걸록격이라 그랬잖아. 나 같은 경우 자월의 개수잖아. 자월의 개수니까. 걸록격이죠? 걸록격. 그러면 이 걸록격을 갖고 있는 월지로 비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독립심, 자립심, 스스로. 세상은 내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이 별로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어차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살아보니 남의 도움을 바랄 필요는 없더라. 왜? 이렇게 월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또 딱히 받으면은 대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 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거 이제 십신으로 뭐 인성이 있고 뭐 있는 거에 따라서 도움을 받냐 안 받냐 또 달라지지만 단순히 비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스스로 자립이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 밖에 사회생활을 엄청 하고 있죠. 일종의 월지로 비견 갖고 있는 사람, 여자가 비견 갖고 있어 이러면은 약간은 가장 느낌 이런 것도 커요. 가장이 되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서 돈, 나라에서 사회에서 들어오는 돈, 록은 뭐야? 록. 월급이야. 결국은 내가 사회생활에서 받는 월급, 일에서 받는
수당, 월급 이런 것들 다 록이잖아. 록.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비견은 남도 되지만 뭐예요? 나하고도 일심동체잖아. 나 한 몸.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내 록, 스스로 벌어들이는 록, 사회생활에서 벌어들이는 록, 가장, 그 다음에 사장, 뭐 이런 거,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지로 또 비견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부모가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의 힘이 지지가 있을 수 있고 부모의 도움도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월지니까 나의 신강, 내 힘으로 볼 때는 약간 자립심이나 독립심, 그 다음에 자존심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지로 비견을 갖고 있으면 일지 뭐예요? 갑목인데 갑 이거 뭐야? 우리 많이 얘기하는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갑인일주 같은 오행의 글자를 갖고 있는 비견으로 간여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갑인 간여지동 내가 나요. 내가 나 한몸 뭐겠어요? 내가 힘이야. 내가 힘이야. 그러면 자존심이 세고 그죠? 이 자존심의 쿼터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사람. 이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남한테 기대려고 안 하고, 월지랑 일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세죠? 아무래도. 이 근을. 나 스스로의 주체성이니까. 월지나 일지. 그냥 자존심도 강한데, 어때요? 고집도 좀 세.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많이 안 휩쓸리시고 내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생각한 주관대로 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연월로 비견 갖고 있는 사람들 남의 밑에 일할 때 좀 언젠가는 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품고 있을 수도 있지. 내 사업, 내 거에 대한 욕망. 남의 밑에 계속 언제까지 있을까? 난 내 거를 언젠간 하고 싶어 하는 꿈을 항상 갖고 있단 말이야.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일지로 비견이 가면은 내 힘, 주체성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 사회나 조상궁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성격적으로 연결할 때 자존심, 자존감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낸데 뭐 내가 이것도 못해 막 이런 추진력도 좀 들어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지로 비견이 갔어. 시지로 자식궁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내 힘이 자식한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식궁. 내 집에 들어가면 힘이 나. 막 일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자식을 보고 있으면 힘이 나는 거지. 이 사람이. 밖에서 너무 힘들었고. 그 집이 힐링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지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자라기보다는 힘이고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죠. 천간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지지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지로 비견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늦게까지 이 힘이 있는 거잖아. 그죠? 비견이. 연월 일시 하면 우리가 이거 금묘 화실로 보면 뭐예요? 초년, 청년, 중년, 노년 이렇잖아. 노년에 힘이 있는 거잖아. 그죠? 노년에 비견이 시지에 있으니까 노년에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 들어서도 힘이 있겠지. 그 다음에 지구력, 막 이런 거. 일을 추진하고 할 때 약간 지구력 있게 하겠죠? 뭐 이런 것까지. 천간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작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비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비견이라는 거. 비견이란 존재,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저 사람이 비견이구나 이러면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지의 비견은 현실이고 뭐예요? 인지가 될 수 있는 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견이라는 거에는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치? 어떻게 나눠? 반반씩 동업을 해? 너 반, 나 반.
투자해? 너 반, 나 반. 이런 식이에요. 비견. 동등한 위치의 경쟁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우고 비견이었어요. 다시 항상 간목은 원래도 첫 번째 글자지만 늘 뭐 풀이할 때도 다른 사람들도 풀이하다 보면 간목은 늘 선두에 나와. 늘 대입하고, 그죠? 앞서 가야 돼, 그냥. 앞에 서야 돼. 이거 간목 생각해봐요. 생각하면 맨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시대에 전쟁 났을 때 생각해봐.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간목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앞장서 이래놓고 맞잖아. 막 뭐예요? 칭찬해줘야 된다니까, 간목들. 간목을 대입해서 비견했고, 이제 겁재. 겁재면, 간목한테 겁재는 뭐예요? 천간으로? 을목이잖아, 을목. 을목. 겁재는 을목이야. 이 을목이 연간에 있을 때, 그지? 겁재잖아, 겁재. 겁재가 연간에 있을 때. 아까 비견은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사람인데, 같은, 비슷한, 5대5, 동업, 막 이런 거 생각했잖아. 형제, 자매, 경쟁자. 그러면 같이 경쟁하는, 막 이랬는데, 겁재는 나와 다른 사람이잖아.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럼 뭐예요? 뭘로 예를 들어볼까? 무슨 경기 올림픽 같은 거 하는데, 하나에, 만약 육상 달리기 100m 달리기야. 그럼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만 모여갖고 경기를 하죠. 비견들이 쫙 모였어. 근데 100m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달리기 안에 종목이 500m 허들도 있고 뭐 1000m 계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잖아. 그 종목을 다 아우르면서 이 사람이 다 뛰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스케일이 크지. 그러니까 스케일 부분에서는 비견보다는 겁재가 훨씬 크다는 거야.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으면 겁재가 훨씬 스케일이 크겠죠. 다 모이니까. 그러면 비견 만약에 체육대회 소년 전국체전 이래갖고 그 나이대 아이들만 뭐 청소년 13살부터 몇 살까지 15살까지만 모여서 경기를 했어. 이거랑 세계 올림픽 김연아 생각해봐. 전 세계 국가에서 다 나왔잖아. 다 나와서 경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비견이에요? 겁재잖아. 엄청 큰 스케일에. 그러니까 이 겁재라는 스케일 자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아까처럼 뭔가 나눠야 되는 의미로 보면 나눠야 돼. 동업을 했어. 동업.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겁재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겁재. 그래서 쟁제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재성이랑 대입할 때 군겁쟁제 할 때 쟁제, 겁쟁제잖아. 겁재가 쟁제. 내 돈이 더 많이 지출이 되고 더 많이 줘야 돼. 나눠야 된다 그럴 때는 겁재가 좀 더 가져가는 거야. 동업을 했는데 조건이 겁재는 7이고 나는 3이야. 그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재산 물려주는 거를 내가 동생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80%를 물려줬어. 나 20%만 받았어. 동생 입장에서는 겁재인 거지. 그죠? 나누는 게 불공평했잖아. 약간 불공평한 의미도 좀 들어있어요. 불공평하다. 막 이런 거.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훨씬 스케일이 큰, 그 대신 겁재가 스케일이 크니까 뭐예요? 천간의 겁재가 이 간목한테는 더 뛰어넘어야 될 산이 더 높죠. 그래서 내가 아까 BTS 얘기했잖아. BTS 애들이 비견보다 겁재가 더 많더라고.
청간 연간에 겁재가, 내가 그 BTS 친구 중에 정국이란 친구 되게 너무 멋있더라고. 춤, 노래, 뭐 외모 안 되는 게 없는. 딱 보니까 얘는 뭔데 이러고 딱 봤더니 청간 연간에 겁재더라고. 또 다른 친구들도 겁재, 비견이 아닌 겁재로 달고 있는 친구가 좀 있었어, 몇 명. 그래서 오 이러면서 겁재, 연간 겁재로 노는구나 막 이러면서 봤죠. 그래서 연간의 겁재는 그런 식으로 스케일이 커요. 경쟁자 규모도 그렇게 라이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등수를 나누는 친구의 그거였으면 올림픽에 나가면은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나누는 겁재잖아. 스케일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경쟁자 구도라기보다는 라이벌의 구도가 더 크겠지. 라이벌. 연간이니까 더 커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겁재라 그래서 다 겁재, 그냥 겁재일 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간이 이거를 보고 연간이나 월간이나 있는 비견 겁재를 보고 배워야 되겠죠. 경쟁자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래서 따라가잖아. 경쟁자나 라이벌이 있어야지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의 겁재는 그렇게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내가 연간 겁재 있어 정도는 있어줘야 세계에서 노는구나 라고 본 거야. 그래서 연간 겁재. 그러면 월간으로 갖고 있으면 월간 다시 사회적인 라이벌이 되겠죠. 사회적인 라이벌. 라이벌의 그 개념은 비껴가지 않고 그냥 라이벌이라는 거를 딱 대입했을 때는 사회적인 라이벌. 능력이 비견보다 크기 때문에 비견보다 겁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겁재를 보고. 왜냐면 불공평했거든. 저기 7이고 나는 3인데 언제 내가 계속 3만 갖고 있을 수 있어? 그 겁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2가 아니고 7대 3이니까 5대 5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다시 상대방을 3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얘 겁재를 뛰어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리스크가 겁재가 좀 더 크다는 거야. 쟁제를 당하고 쟁제가 일어나고 할 때 겁재의 쟁제가 훨씬 크다는 거야. 그래서 겁재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계에 진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연월에 겁재 갖고 있는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 겁재라는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도 많겠죠.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많겠지. 비견보다 겁재가 훨씬 많겠지. 그럼 비견보다 겁재가 훨씬 이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구독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 겁재로 갖고 있으면. 근데 리스크 또한 크다 그랬잖아요. 리스크도 크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 겁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봐서 떴다가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뭐가 걸리는 것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쟤 그때 저기서 뭐 했던데? 뭐 이러면서 왜 안 좋은 거 하나 딱 올라오면 그 먹방 하는 친구 그때 보니까 유명한 먹방 하는 친구였어. 그 친구 뭐 여자친구 관계로 인해 갖고 갑자기 나도 되게 좋아했거든. 유튜브 계속 보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건 뜨고 확 그죠? 리스크의 폭이 큰 거지. 아래 위에 리스크 폭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올 때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는 일도 겁재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생길 확률이 크다는 거야. 겁재가 있는 사람. 리스크가. 왜냐면 수많이 나를 보고 있는 이 겁재들이 눈초리가 이제 아주 뭐 하고 있는지 막 살피고 있거든.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야. 그 겁재들이. 그래서 연간에 청간으로 겁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도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거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안티도 있고 악플 다는 사람도 있고 선플 달지만 악플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으로 가면 겁재가
천간의 겁재잖아. 시간이어도. 그러면 약간 재성과 관련이 돼 있으면 시간으로 겁재가 있으니까 내 돈이, 내 재성,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럼 뭐예요? 자식으로 돈 나갈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보는 거야. 겁재니까. 자식이 능력이 있는 자식한테 후원을 해줘야 되고 자식한테 돈을 좀 써서 자식을 키워야 되고 막 이런 게 보통. 만약에 애가 요즘 그거 어느 한 능력 골프 잘 치면 어때요? 유치원 5, 6살부터 골프 배우러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 아빠가 가방 백 메고. 그 누구야, 박세리 같은 선수 키워내려면은 진짜 5, 6살부터 골프 백 메고 데리고 다니는데 어때요? 돈이 엄청나게 들지. 겁재한테 들어가는 돈인 거야. 그게 시간이니까, 시주 기둥이니까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클 수 있겠다.